성비가 아니라 사실 혜인이 안 왔고 소지우는 왜 영상이야 또? 재환이 왔니? 재환이 7시 반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 문자 안 나갔어요.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없냐 진짜. 미리 문자가 안 나갔어요? 아, 진짜. 자, 갑시다. 그러니까 앞으로 세미나실에 난방 키지 마세요. 아예 자, 이번 원매는 6주 특강입니다, 여러분들. 6주 특강이고요. 수능에서 다루는 세개 범위를 진행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수강 대상은요. 고등학교 2학년은 웬만하면 다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은 엄매, 화작 이렇게 선택이 아니라 그냥 100% 수능에 문법이 들어가고요. 고2 커리큘럼에 문법이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제 고3 때 대대적으로 이제 언어와 매체 내신 대비 하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사실 필수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엄매 선택하시는 친구들은 요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요 수업은요, 문제풀이보다는요, 수능 시험 범위의 가장 메인 파트 3개. 알겠죠? 자, 수능 시험 범위는요, 수능에 나오는 문법 문제는요, 일단 3개는 무조건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저게 4개를 무조건 다룹니다. 요즘 수능 메타에서 100% 출제된다라고 하는 건 중세문법이에요. 중세문법은 그냥 100% 등장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만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1학년 때 했던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단어 품사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통사론, 문장에 관련된. 알겠죠? 이렇게 4개 파트가 시험 범위입니다. 수능에서. 물론 고교 과정에서의 시험 범위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언어와 매체 내신 대비하면. 여기서 의문론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요즘 잘 생각해보세요. 왜 문법이 되게 높은 하이 퀄리티를 갖냐면 뭐 엄매는 일단 표점이 높고 그 다음에 화작에 비해서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문법이 잘 되어 있으면 시간을 많이 줄일 여지가 있고 한 5분에서 6분 정도를 화작보다 더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5, 6분이면 되게 크리티컬한 거야. 그 80분 시험에서. 알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밸류를 갖지 않냐. 근데 왜 밸류를 갖냐면 사실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은 문법이 제대로 개념이 잘 안 박혀 있습니다. 왠지 알아요? 너희들 고1 때 무슨 시험 범위 있죠? 고1 때는 보통 문학 한 3개 정도, 문법 한 파트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섞여가지고 이제 시험을 보죠. 그렇지? 그래서 이때 이제 문법을 진행하는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논문의 변동.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고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 형태론이 어디 있어요? 형태론이 어디 있어? 뭐 있어? 그래, 높임, 시제, 피동, 사동 했죠? 그거는 뭐야? 그거는 통사론의 극히 일부예요. 알겠어? 극히 일부입니다. 문법 요소예요. 알겠죠? 문법 요소라고 불러서 높임의 요소, 시간 요소, 피동, 사동 요소 이런 식으로. 알겠어?
너희들은 통사론의 극히 일부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뭐야, 문법도 강들어? 좋습니다. 앉으세요.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때? 문법 요소를 깔짝 시험에 넣었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봤죠? 2학기 때? 물론 한글 맞춤법도 있었어요. 한글 맞춤법은 수능에서 다루는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건 되게 외부 포인트입니다. 중세국어 했죠. 그치? 중세국어. 중세문법 했죠. 알겠어? 이렇게 3개 포인트 했습니다. 뭐를 아예 안 다뤘어? 이거. 알겠어? 제일 중요한 2개 축을 다루지 않았어요. 이거 언제 했다? 기억나세요? 통틀어는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야? 단어 품사. 고2요? 중3이요? 중2요? 중1입니다. 통틀은 중1이에요. 알겠어? 이거 중1 때 했어요. 이거는 내가 알기로 중2 아니면 중3입니다. 문장 성분, 문장 구조 기억나시죠? 중학교 때 했던 거. 그치?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뭐를 이제 깔짝하죠? 중세국어를 거의 안 하죠? 한글 창조 원리 깔짝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1학년 때 중세문법을 하는데, 중세문법은 수능에서는 사실 뭐랑 똑같다 얘들아? 너희들 내신 중세문법은 그냥 세종어조문민정음이랑 막 용벼창가 이걸 졸라리 외워갖고 막 분석해갖고 막 시험 봤잖아. 중세국어의 특징, 막 이어적기를 한다, 모음조가 지켜, 이딴 거 물어보잖아요. 그치? 그건 내신형 중세국어고, 사실 수능형 중세국어는 사실은 무슨 문제냐면 형태론 문제. 알겠어? 중세 문장 딱 주고 나서 괄호 열고 뭘 주죠? 현대 문장을 줘요.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이야. 나라. 그러면 나라의. 알겠어? 비교해 보는 거야. 알겠어? 얘가 뭐다? 얘구나.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러니까 형태 수호 분석 문제. 알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지금 교과 과정 자체가 어떻냐면, 고1 때부터 고2 때는 뭐가 없어? 고2 때는 보통 1학기 때 문학하잖아. 2학기 때 독서하죠. 원래 독서의 문법을 같이 끼워 넣었는데 니들 누가 찔렀죠? 그래서 4주 동안 문법 수업 열심히 나갔더니 갑자기 시험 범위가 삭제가 됐어요. 아니, 왜 교과명이 독서인데 문법을 가르칩니까? 난 화작 선택할 건데? 그래갖고 교육청이 찔러갖고 갑자기 절반의 시험 범위가 사라졌어요. 이번에 서울벌이 그랬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제 언제 보통 다루죠? 얘들아? 그럼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고3 때 원매를 다룹니다. 보통. 알겠어? 또 어때? 너희들 의문론 깔짝. 자, 결국 시험 범위에서 의문론 깔짝. 그렇죠? 그 다음에 통사론의 극히 일부 깔짝. 알겠어? 고3 때 빼야지. 이렇게 그냥 지나가니까 문법 개념이 제대로 잡혀있을래 잡혀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너희들이 이 수업에 왜 잘 들어왔냐면요, 너희들은 이제 깔짝깔짝 이번 시험 범위 만약에 의문의 면도나,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범위 뭐 문법 요소야, 이런 식으로 딱 범위가 정해져서 배우잖아. 그치? 근데 사실은 의문론 제외하고 나머지 문법들은요, 모든 파트가 형태론 따로, 통사론 따로는 이게 아니에요. 되게 이렇게 엉켜버린 실타래처럼, 알겠어? 엄청난 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따로 떼서 공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알겠어? 이 연계성과 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이 구조를 정확히 봐야지 진정한 문법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얘기. 알겠어?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갖고 막 한 번에 시험 범위로 놓고, 너희들 그러면 시험 범위 특 어때? 졸라리 막 암기하고 막, 그치? 그 다음에 시험 끝나면 어때요? 바로 기억 속에서 바로 삭제가 이제 들어가죠. 알겠지? 그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된다? 문법에 대한 어때? 개념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6주 중에서 1에서 3주는요, 이제
형태론과 통사론을 같이 엮어서 진행을 합니다. 알겠죠?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걸 분리해서 배운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왜?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 성분 한 덩어리가 돼요. 그 문장 성분이 모여서 뭐가 돼? 문장이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이걸 제일 자그마한 단위야. 문장은 이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제일 큰 단위입니다. 알겠어? 그럼 전체를 먼저 공부할 거냐? 아니면 부분을 먼저 공부할 거냐? 되게 애매하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 알겠어? 그래야, 내가 항상 1학년들 중세국어 가르치면서 제일 벽에 부딪히는 게 뭔 줄 알아요? 이부진, 넌 나랑 내신 대비해서 확인했죠? 애들 뭘 구분을 못해? 관형격 조사랑 관형사용 전성어미를 구분을 못해요. 그냥 같은 관형이라는 워딩에 꽂혀서 조사가 뭔지 어미가 뭔지를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대요. 알겠어? 근데 당연히 어쩔 수 없어요. 형태론을 중1 때 공부한 다음에 언제까지 안 가르쳐? 고3 때까지 안 가르쳐요. 근데 되게 중세국어의 본질은 뭐라고 얘들아? 결국 형태수 분석이잖아. 알겠어? 그러니까 어미, 막 조사, 접사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 그럼 이게 뭐야 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외워. 세종어 주민정은 막 맹목적으로 분석하고 맹목적으로 외우고. 알겠어? 그런 것들이 이제 뭐야? 문법에 대한 이해도를 전혀 못 가져가게 하는 요소라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4에서 5주 이때는 이제 의문론을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6주차 때는 이제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제 최종 개념 확인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3개 파트를 완벽하게 해놓잖아? 그러면 적어도 중세국어는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형태소, 형태론에 대한 개념만 잘 잡혀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알아서 이제 마스터가 되는 파트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요즘 언매 메타 조금 알려드릴게요. 요즘 수능에서의 언매 메타는요. 언매에서 이제 언어, 문법 파트죠. 앞에 5문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조건 지문 달고 나와. 알겠어? 첫 번째는 지문 달고 나와서 여기에 이 지문에 관련된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돼. 알겠어? 그리고서 나중에 이제 3문제가 더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3문제가 더 나와. 얘가 보통 킬러 포인트일 경우가 높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보기를 달고 나오거든요. 알겠어? 그래갖고 요 3문제 정도가 보통 이제 킬링 포인트입니다. 이 2문제는 그냥 고교 과정에서 이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문법 개념이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쉽게 풀어낼 수 있게끔 약간 내신형 스타일로 나옵니다. 알겠어? 근데 이제 요게 왜 킥이냐면 이 지문이 문제입니다. 이 지문을 보면 한 요 정도 비율로 너희들이 고교 과정에서 배웠던 알고 있는 문법 개념이 설명이 됩니다. 알겠어? 문법 공부를 좀 잘 해놓은 친구들은 이 부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 알겠어? 근데 뭐가 문제다 얘들아?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알겠어? 여기서는 어떤 특정 문법 파트에 TMI가 설명이 됩니다. 알겠니? 그 TMI는 어느 정도 수준의 TMI냐면 원래 읽고 적용해서 푸는 거예요. 와, 이런 개념이 있었구나.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읽어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읽고 나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독서 지문이랑 똑같은 거야. 여기서 너희들이 공부해서 이해해서 적용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시간을 줄인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쓱 읽어보고 내가 아는 내용이구나. 여기를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해서 요 녀석들이 그래서 항상 킬러 문제. 알겠지? 오케이?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일단
형태론이랑 통사론을 이제 같이 갈 거고요. 내가 아까 왜 되게 가성비 수업이라고 했냐면요. 이렇게 합쳐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은 내 생각에 대한민국에 몇 명 없습니다. 진짜예요. 알겠지? 애초에 이런 시도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초창기에 고민이 가장 그거였어요. 문장을 먼저 가르쳐야 되냐? 단어를 먼저 가르쳐야 되냐? 전체가 먼저인가? 아니면 전체를 구성하는 조그만 녀석들이 먼저인가? 이게 항상 나에게 딜레마였어요. 오케이? 근데 이제 그 딜레마를 지나왔겠지, 나는. 그렇죠? 지나오고 와서 내린 결론은 뭐다? 같이 가야 돼. 알겠어?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어때? 전방위적인 이해가 가는 거야. 내가 이 문장과 형태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항상 우리 학원에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우리 학원에서 일하고 싶다고 지원하는 선생님들의 시강 주제예요. 내가 시강 이렇게 어떤 파트 준비해 주세요? 어떤 파트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단 말이야. 그럼 면접날 와서 면접 보고 나서 이렇게 내가 여기 앉아 있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의를 해요. 시범 강의를. 내가 그걸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야. 알겠어? 근데 내가 항상 끝에 던지는 질문이 두 개가 있어요. 이 질문에 하나를 대답을 하잖아? 그럼 스타트 월급이 400이 아니라 450이 됩니다. 그리고 요걸 대답을 하잖아? 그러면 스타트가 500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여지껏 스타트 500으로 시작한 선생님은 내가 거의 100명 넘게 봤거든요. 6년간 운영하면서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알겠죠? 너희들이 이따가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알겠어? 왜냐면 난 그 파트를 준비해오라고 했거든. 막 그 파트에 대한 일반적인 문법 개념을 막 설명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그 파트의 가장 본질적인 걸 딱 물어봐. 그러면은, 그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약간 이 두 개 파트의 본질적인 것들을 같이 연계해 가면서, 알겠죠? 여러분들이 문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시작해 볼게요. 형태로는 단어 품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파트예요. 알겠죠? 단어의 형태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느냐. 알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태로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통사로는 뭐라고 얘들아? 너희들 문학 선지에서 많이 봤죠?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알겠어? 통사가 바로 무슨 뜻이야? 문장이란 뜻이야. 알겠죠? 단어와 문장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먼저 정의를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오늘 선생님이 교재를 먼저 안 줘요. 교재는 이따가 끝날 때 드릴 거고요. 일단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어차피 영상으로 기록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다 이렇게 보내줄 건데 뭔가 이렇게 필기를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뭔가 이렇게 흡수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알겠지? 문학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국어는 3개 파트잖아. 나는 이 3개 파트 중에 완성했다라고 느낀 순서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문법이에요. 완성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자부했던 게 첫 번째가 문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문학의 어떤 문제 출제의 원리나 이런 세계관을 딱 완성을 했을 때가 이제 두 번째가 문학이었어요. 네, 마지막에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는 요즘 메타가 도와줬어요. 나만이 메타인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비로소 준비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라고 하는 게 정보에 진출하는. 알겠습니다. 올해 이제 서랍을 벗어 던지고 오케이? 내년에는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이제 수능 강의를 하러 떠날 건데, 자, 일단 정의부터 갑시다. 단어는 뭐죠? 여러분, 단어 워드죠. 니들 영어 단어 외우지, 그치? 왜 외워?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그럼 단어는 뭐다, 얘들아?
정의가? 그렇지. 뜻을 의미라고 합니다. 의미를 지닌 무슨 단위야? 최소 단위. 물론 단어 말고 형태소라는 개념도 있거든.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알겠지? 형태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알겠지?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건 뜻을 지닌, 의미를 지닌 최소 단위. 문장은요? 완결성을 지닌 최소 단위? 그거는 약간 예전에 들은 내 수업에 잔상이 남아있는 단어입니다. 잘 생각해봐. 단어들은 뜻을 갖고 있죠. 이 뜻들이 자꾸 모여가지고 문장을 구성하죠. 그치? 뜻이 여러 개 모여갖고 뭐를 구성한다?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표현해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들의 덩어리를 어떻게 던지는 거야? 문장으로 던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장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말을,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 문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말을 계속 뿌려댈 수는 없어요. 알겠어? 무슨 형식으로? 우리의 생각과 말을 완결된 형식으로. 알겠지? 완결된 형식으로 표현하는 뭐다? 최소 단위. 알겠죠? 오케이? 느낌이 어때? 단어들이 모여고 단어들이 막 이렇게 뭉쳐갖고. 알겠어? 단어들이 이제 뭐를 구성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덩어리들을 결성하고. 그러고서 이게 딱 끝나면 어떻게 돼? 여기서 딱 끝나면 완결이 되면 이제 여기까지가 뭐가 되는 거야? 문장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문장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하다? 완결된 형식이 시그니처. 문장. 알겠죠? 즉, 문장은 어떻게 해야 문장이다? 여기서 끝나야 문장입니다. 그리고 끝났다라는 걸 나타내주는 표시로 뭘 많이 쓰죠? 그렇지. 마침표. 혹은 물음표. 혹은 느낌표.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갖고 문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뭐도 있다? 표지도 있습니다. 그걸 표지라고 해요. 알겠지? 표시해주는 지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럼 정리해보자. 문장은 이렇게 완결되어 있고 이 문장을 구성하는 녀석들을 이렇게 덩어리들이라고 하는데 이 덩어리들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얘들아? 이렇게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 알겠죠? 그래서 각각이 들어가는 요 단어들 중에 또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우리 문장의 시그니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알겠어? 문장의 일단 시그니처 첫 번째 뭐였죠? 완결돼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 국어의 문장의 특징은 뭐다 얘들아? 그렇죠. 요 마지막에 알겠어? 뭐가 위치한다? 서술어라는 문장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건 되게 중요해요. 영어랑 비교해 봤을 때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영어는 어때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동사가 성분이 주어 다음에 바로 나와요. 알겠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외의 성분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구조. 알겠어?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주어 플러스 다른 성분들이 나오고, 알겠어? 어디에 마지막에 배치가 된다? 여기에 이제 뭐야? 영어의 동사에 해당하는, 물론 우린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다 들어가지만. 알겠죠? 요 마지막에 이제 동사라는 단어가, 알겠어? 혹은 형용사라는 단어가, 아니면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라는 단어가 어떻게? 마지막에 배치가 되는 게 뭐다? 두 번째 시그니처입니다. 마지막에 위치. 알겠죠? 요게 이제 뭐야? 요게 첫 번째 시그니처라고 한다면 문장에서 얘가 이제 두 번째 시그니처. 알겠니? 이거는 통사론적인 특징이죠. 문장에서 문장은 완결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술어라는 성분이 온다.
알겠어? 근데 이거를 다시 단어의 시점에서, 형태론적 시점에서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뭐가 온다는 이야기야, 얘들아? 어떤 단어가 들어온다는 이야기야, 여기는?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뭐야? 단어로 치면 동사, 형용사, 그죠? 그 다음에 뭐? 체언에다가 뭐가 더해진 형태? 서술격 조사가 더해진 형태죠. 조사도 단어로 인정하니까요. 알겠지? 맞죠? 그러면 요 문장에서 이 마지막 위치에 해당하는, 즉 완결성을 챙겨준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마지막에 있으니까. 알겠죠? 완결성을 챙겨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단어가 뭐다, 얘들아?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잖아. 그렇지? 얘들의 공통점이 뭐야, 얘들아? 저 세 개의 공통점. 수많은 단어가 있지만 서술어에 들어가는 저 세 단어의 공통점. 아니죠. 명사, 형용사, 동사, 부사, 관형사 다 사자로 끝나요. 용언, 활용을 한다? 그것보다 좀 더 단순하게 다가가셔야 돼요. 저 서술어의 위치에 처박히는 단어들은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면 형태가 변하는 뭐다? 가변어들. 알겠죠? 단어는 쉽게 형태가 변하는 단어가 있고요. 형태가 안 변하는 불변어, 이렇게 크게 분류합니다. 알겠죠? 근데 서술어엔 뭐가 처박힌다?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들이 처박힌다. 그럼 이제 이런 빌드업으로 가라고. 가변어라는 거는 결국 뭐야? 형태 변화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치? 형태 변화를 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한다? 서술격 조사는 좀 예외니까 빼두고요. 동사와 형용사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태 변화하는 단어들의 대표적인 녀석이야. 서술격 조사는 약간 예외적인 거. 알겠어?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 용언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형태 변화의 시스템을 국어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얘들아? 뭐라고 부른다? 활용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활용을 하는 단어들의 모임을 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활용의 용자가 이제 용언의 용자예요. 알겠지? 그래서 형태 변화를 하는, 활용을 하는 단어들이 뭐다? 용언인 거예요. 걔가 문장 성분에 어디에 갖다 박힌다? 서술어, 맨 마지막에 있는 성분인 서술어에 갖다 박힌다는 이야기.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요 서술어에 들어오는 녀석들은 이제 대부분 용언이고, 알겠죠? 그래서 뭐를 한다, 얘들아? 용언에 활용을 합니다. 활용이라는 단어의 형태 변화 시스템이 국어에 존재한다는 이야기. 알겠어? 형태 변화 시스템. 일종의 뭐야? 시스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의 시강 주제는, 우리 학원에 들어오기 위한 시강 주제는 문법에서 무조건 용언의 활용입니다. 용언의 활용 파트를 준비해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어? 용언의 활용. 자, 그러면은 단어가 이제 형태가 변화하잖아?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변화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 단어는 활용 시스템에서 가만히 냅두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한다. 알겠죠? 그 다음에 형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갈아 끼우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하죠? 어미라고 합니다. 알겠죠? 즉 형태 변화 시스템 때문에 어간이라는 시스템적 명칭이 있고 어미라는 시스템적 명칭이 생긴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결국에는 요 서술어도 뭐가 들어온 거야? 동사 아니면 형용사라는 단어가 들어왔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얘도 결국 단어예요. 문장 성분에서는 서술어고요. 알겠지? 그러면 이 단어에서 결국에는 어간은 어디야? 가만 냅두는 부분은 먹이죠. 얘가 어간이고
가락 띄우는 얘 있죠. 오케이? 근데 얘도 단어라고. 단어의 끝에 있는 어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미라고 부르는 녀석의 정식 명칭은 뭐다? 이 단어의 말미에 붙어 있는 어미다라고 해서 정식 명칭은 우리가 흔히 어미라고 부르는데 뭐다? 어말 어미입니다. 알겠죠? 어말어미라고 부르는 녀석. 즉, 이 어말어미보다 먼저 이제 들어오는 어미가 있으면 이제 먼저 선자를 써서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예요. 되겠죠? 자, 선어말어미는 나중에 하고. 그러면은 어말어미가 이제 이거는 단어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요 녀석 가락 띄우는 녀석이 어말어미죠. 그치? 형태 변화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가락 띄우면 그냥 날려버리면 되니? 먹만 남겨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용어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 어간과 어미가 존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말어미를 딴 걸로 갈아 끼우려면 뭘 알아야 된다? 어말어미의 종류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면 하나의 어말어미를 날렸으면 다른 어말어미로 갈아 끼워야 됩니다. 알겠어? 자, 여기서 질문. 문장의 시그니처 뭐라 그랬죠? 그렇죠. 완결성이죠. 이 완결성은 누가 가지고 있다? 당연히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서술어가 챙기고 있어요. 알겠어? 그래서 이 서술어에서 앞이 어간이고 얘가 어말어미죠. 그럼 상식적으로 종결, 완결을 시켜주는 녀석은 어말어미가 하고 있는. 알겠죠? 기본적으로 문장은 여기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요 서술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어미를 가지고 있다? 어말어미 중에 첫 번째 종결어미를 갖고 있어. 알겠죠? 즉 문장이기 위해서는 서술어가 어떤 어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얘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문장이 스무스하게 완결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근데 이제 활용을 해볼까요? 얘를 날렸어. 종결어미를 날렸어. 그래서 다른 종결어미를 넣어볼까? 밥 먹니? 먹는구나. 다를 날리고 는구나를 붙인다든지. 먹을까? 이렇게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를 붙인다든지. 알겠죠? 그래서 다른 종결어미로 갈아 끼우면 뭐가 결정이 된다, 얘들아? 문장의 종류가 결정이 됩니다. 몇 가지 문장이 있죠? 가장 기본적인 평서용 종결이 있고요. 의문형, 명령, 청유, 감탄형이 있죠.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5가지 뭐가 결정이 된다? 종결어미끼리 갈아 끼우면 그렇지, 5가지 문장의 종류가 결정이 된다. 알겠죠? 종류에는 뭐가 있다?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 청유문, 명령문이 있죠. 오케이? 또 어쨌든 얘네들로 갈아 끼우면 어때? 문장이 충분히 스무스하게 완결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가 이제 요 서술어를 가지고 완결이 되죠. 자, 근데 이번엔 종결어미 날리고 다 날리고 뭐를 붙여볼까? 다음 종류의 어말어미인 연결어미를 붙여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서술어는 뭐를 이제 영영 잃어버리죠? 완결성을 잃어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제 문장이 아니야. 문장의 시그니처는 뭐라고? 완결돼야 문장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문장이 아니란 이야기. 그러면 당연하게도 뭐가 필요해? 종결어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서술어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대신 얘는 완결성을 잃은 대신에 연결어미를 붙으면 무슨 성을 얻었겠죠? 문장의 연결성을 얻었겠죠. 알겠지? 오케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술어가 2개 존재하는, 알겠죠? 그리고 2개의 문장이 이어져 있는
이런 문장을 무슨 문장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어진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맞지? 오케이?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은 이제 앞절, 뒷절의 관계를 따져서 의미가 서로 종속되어 있으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다음에 서로 관계없이 나열되어 있으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알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종류가 몇 개가 된다? 이제 대등과 종속. 이렇게 되는 거죠. 알겠죠? 너희들은 보통 문장 배울 때, 물론 중학교니까, 중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중학교 수준으로 그렇게 배운다고 치지만, 너희들은 보통 문장의 구조하면 어떻게 배워? 문장. 알겠어? 그 다음에 겹문장. 이렇게 나눠놓고 배우죠.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배웁니까? 본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하나. 겹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2개 이상이라고 배우죠. 근데 사실 주어 서술어의 숫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뭐의 숫자를 따지는 거야? 서술어의 숫자를 따지는 거예요. 왜냐면 서술어가 있으면, 야, 서술어가 뭐야? 동사, 형용사지. 혹은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 무엇이다지. 그러면 동사라고 하는 건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란 말이야. 그럼 그 움직임의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주인공. 먹어, 누가 먹는지가 있어야 돼요. 알겠어? 그 다음에 예뻐, 뭐가 이쁜지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뭐의 개수를 따지는 거야? 서술어 개수를 따지는 거예요. 알겠어? 서술어는 주어랑 당연히 1대1 매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질적으로.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서술어가, 두 번째 서술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뭐다? 종결시켜줘야 문장입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겹문장에는 뭐가 있다고 배우죠? 이어진 문장이 있고, 아는 문장이 있다고 배우죠. 이어진 문장은 이제 대등, 종속, 아는 문장은 5개. 명사절 아는 문장, 관형절 아는 문장, 부사절 아는 문장, 서술절 아는 문장, 인용절 아는 문장. 알겠어? 이렇게 크게 분류해 놓고 막 전성어미, 막 연결어미 몇 개 이렇게 알려주고, 그치? 명사형전성어 뭐 있고, 막 이렇게 예문 들어주고 끝내잖아. 알겠어? 이게 얼마나 중딩스러운 접근 방식이냐는 거죠. 알겠니?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본질적으로 다가가야 돼. 알겠어? 요 마지막에 위치하는 서술어에 뭐를 갈아 끼운다는 개념? 어말, 어미를 갈아 끼우는 게 뭐라고? 활용이라고. 알겠지? 자, 연결어미 말고 종결어미 대신에 뭐를 넣어볼까 이번에는? 전성어미로 한번 갈아 끼워 봅시다. 오케이? 어미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말어미는 총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죠. 알겠지? 자, 전성어미, 전성이 무슨 뜻이야? 뭐라고? 그렇죠. 역시. 여러분은 많이 들었죠. 성분. 이거 보통 전성이라고 하면 성질을 전환한다, 바꾼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정확히 알아야 돼. 뭘로 바꾼다? 성분, 으로 바꾼다. 알겠어? 뭐가 키포인트야? 으로가 키포인트. 알겠어? 얘들아, 아까 뭐라 그랬지, 선생님이? 문장을 구성하는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고? 성분이라고 했죠. 얘는 원래 뭐였어? 어말어미, 종결어미 날리기 전에 하나의 문장이었죠. 그치? 근데 어말어미, 종결어미를 날렸으니까 이제 뭐야? 문장이 아니야, 여기까지는. 문장이 아니죠? 전성어미를 붙이는 순간 얘가 이제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얘가 뭐가 된다는 이야기야? 한 덩어리가 된다는 이야기야. 크게 봤을 때 그저 한 덩어리, 또 다른 덩어리, 문장 전체 소수로.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를 원래 갖고 있잖아. 이런 덩어리를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절을 이렇게 존재하는 문장을 뭐라고 한다? 전체 문장을 이 절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성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즉 하나의 성분이 됐지. 맞죠? 그래서 무슨 성분이 됐다? 만약에 얘가 주어 성분이거나, 오케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하거나, 목적어 성분이거나, 알겠어? 아니면은 이제 필수적 부사어 성분 노릇을 하잖아? 오케이? 그럼 주절, 목적절, 필수적 부사 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얘네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명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명사라는 명칭을 쓰는지 이따가 형태론적 관점에서 알아야겠죠? 알겠지? 명사절.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성분을 구성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무슨 절?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알겠지? 그래갖고 관형절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관형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지? 하나의 성분 취급을 해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는 문장 전체 서술어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면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부사절.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통 이제 그래서 시강하시는 선생님들은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용언의 활용에는 이제 규칙 활용과 불규칙 활용, 알겠어? 그런 형태론에서 다루는 갈아 끼웠을 때 막 그 단어 자체의 형태가 변하는, 알겠어? 그런 것들을 이제 쭉 설명을 하십니다. 왜냐면 용언의 활용은 사실 그거 설명하라는 거거든. 알겠어? 되게 다들 설명 잘해요. 불규칙 활용, 규칙 활용, 규칙 활용 3개, 불규칙 활용 3가지 케이스, 어간이 변하는 불규칙 활용 5가지 케이스, 어미가 변하는 불규칙 활용 3가지 케이스, 어간 어미가 모두 변하는 케이스 1가지 케이스. 쫙 설명을 다들 잘 하세요. 오케이? 이 타이밍에 이제 내가 뭘 물어본다? 용언의 활용 계속 설명했죠? 선생님, 용언의 활용은 근데 왜 하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활용을 하는 목적성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놀랍게도 대학생을 가르치는 교수님도 이거에 대답을 못했어요. 박사, 교수님, 대학생 가르치는 교수님도 우리 학원에 지원해서 시간 보고, 오케이? 나는 되게 당연한 거 물어봤어요. 용언의 활용 왜 하나요? 너희들이 대답해봐. 이 단어 있죠? 이 문장의 마지막에 처박히는 단어는 형태를 변화하는 단어들이야. 그럼 나는 왜 형태 변화하나요? 이 단어가. 왜 형태 변화하는 단어들이 여기 마지막에 들어갈까요?를 묻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활용은 결국 어마어미를 갈아 끼운 거잖아. 그 결과로 뭐가 나타났니, 얘들아? 종결어미가 있으면 그냥 끝났어, 거기서. 오케이? 근데 활용해서 연결어미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어? 이어진 문장이 됐어. 알겠어? 전성어미 붙여놨더니 어떻게 됐어? 아는 문장이 됐어요. 그럼 용언의 활용은 왜 한다? 그렇지. 문장 구조를 바꾸는 시도입니다. 알겠어? 단어의 그 형태론의 관점이잖아. 용언의 활용은 동사, 형용사, 단어를 갈아 끼우는 단어의 형태 변화를 다루고 있잖아. 이게 뭐를 목적하고 있다고? 통사론에서의 문장 구조를 결정한다. 알겠어? 나 이거 물어봐요. 놀랍게도 100명 넘게 면접을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다들 죽은 강의를 하고 있다. 왜? 문장하면 문장 구조 이렇게 나눠서 가르쳤어. 오케이? 형태로 나면 이제 용언 파트에서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때요? 이 전체적인 구조를 못 보고 있다는 거야. 문장. 알겠니? 용언의 활용은 왜 한다? 문장 구조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쭉 봤으면 이제 행동 원칙을 세워야 돼요. 알겠어? 일단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까지의 강의를 통해서 뭘 습득했다? 문장 구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얘들아? 서술어를 봐야 구조가 결정이 됩니다. 알겠어? 즉 서술어를 본다는 건 뭘 볼 줄 안다는 이야기죠? 서술어를 가지고 서술어가 두 개네. 그럼 무조건 혼문장 아니지. 그러면 견문장 중에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중에 하나예요. 알겠어? 거기서 이제 전성어미를 가지고 혹은 그 구조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서술어를 볼 줄 안다는 건 결국 뭐다? 문장의 최고수는 가변어를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어? 가변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까지 적용해야 된다?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전체 문장의 서술어는 어디에 있다? 제일 뒤에 있다. 그 문장. 알겠어? 자, 그래갖고 내가 맨날 이제 예시로 쓰는 문장이 있죠? 뭐 있어? 자, 현충원. 현충탑은 후고 영령을 기리고자 대전 현충원에 건립한 조형탑이다. 오케이? 그럼 이 문장 구조를 분석하려면 첫 번째 뭐부터 찾아라? 문장 전체의 서술어 어디에 있어? 체언 플러스 서술격 조사의 형태로 전체 문장이 뭐야? 서술어죠. 끝났어요. 여기서. 다가 붙어 있어요. 되겠죠? 그러면 이 서술어의 주체는 뭐야? 조형탑이다. 뭐가 조형탑이야? 현충탑이요. 요거에 해당하는 주어는 어때요? 여기 있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행동 양식 두 번째. 뭘 봐라, 이제? 또 다른 서술어를 찾아야겠죠. 그럼 뭘 봐라? 가변어를 볼 줄 알아야겠죠. 가변어 뭐 있어? 그렇지. 얘는 원래 뭐였어? 길이 다죠. 그쵸? 다 날리고 뭐 붙여놓은 형태야? 보호자를 붙여놓은 형태.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야? 서술어 1. 또 있나? 가변어? 그렇지. 건립한이죠. 건립한은 뭐야? 건립하 다에서 그치? 그치. 건립하 다에서 얘를 날리고 뭘 붙인 거야? 니은을 붙여놔. 알겠어? 얘가 그러니까 뭐? 서술어 2예요. 알겠지? 자, 서술어가 또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최고 지배권을 가진 건 제일 뒤에 있는 동결어미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녀석들 있죠. 얘네들의 정체성은 누가 가지고 있다? 그렇지. 뒤에 있는 서술어가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뭐야? 건립한 조형탑 꾸며주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그럼 뭐란 이야기입니까? 얘가 결정하죠. 관용, 사용, 전성어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무슨 절이야?
관형절입니다. 알겠지? 근데 얘는요, 길이 다에서 다 나뉘고 고자를 붙였지. 이거 하고자 관립하다죠. 그럼 얘들은 지금 서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어져 있죠. 근데 앞절 뒷절 따져봤을 때 대등적이야 종속적이야? 이러고자 이랬대. 종속적이죠. 알겠지? 그러니까 이 관형절의 정체는 뭡니까 얘들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알겠죠? 그래서 정의하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관형절로 안고 있는 견문장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개념 백날 배워봐야 뭔가 깨닫긴 하겠죠. 활용이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구나. 근데 거기까지만 알아서는 또 어때? 너희들의 실질적인 이런 문제 접근 방식에 도움이 안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 접근 방식은 뭐다? 저걸 배웠으면 서술어의 중요성을 인지를 하셔야죠. 알겠지? 그래서 서술어의 제일 마지막 서술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가변어를 찾고 알겠어? 그러면 이제 막 이런 거 있죠. 예쁜 꽃이 피었다. 예쁜 꽃이 피었다. 이거를 그냥 문장 성분, 문장 구조 배울 때는 관형어, 주어, 서술어. 오케이? 주어, 서술어, 혼문장이요. 이제를 떤다고. 알겠어? 근데 뭐여야 돼, 사실? 가변어가 몇 개니? 얘가 일단 문장 전체의 서술어죠. 그치? 그리고 뭐야? 예쁘는 예쁘다의 가변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사실 뭐가 예쁘다라는 문장이었어. 요 문장에서 자기가 대장이었다고, 서술어였다고. 종결성 날려버리고 어때? 관형사용 전성어미 붙였죠.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 하나의 덩어리가 돼버렸어. 알겠어? 근데 꽃이 예쁘다, 꽃이 피었다 이렇게 서로 중복되면 이 조그마한 녀석에서, 안겨있는 녀석에서 생략을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또 생략된 게 있으면 관계관형절이라고 하죠. 알겠지?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이 서로 관계가 있다. 관계된 성분이 있다라고 해서. 알겠어? 그러니까 어때? 얘는 사실 문장이었던 거예요. 오케이? 문장이라는 거를 바로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술어가 두 개니까. 가변어가 두 개니까. 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 사실 문장 구조를 이렇게 딱 규정해 놓고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 오케이? 뭐가 두 개가 빠졌니? 인용절하고 서술절 빠졌죠? 여기 들어가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종류만 따지면 그렇겠지만 여기엔 내가 몇 개만 썼어? 3개만 썼죠. 여기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요? 이게 봐. 왜 졌다 되면 안 돼? 절은 다 아는 문장입니다. 인용절도 서술절도 아는 문장은 맞아요. 실장님, 제 자리에 물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혈당 폭발했나봐 또. 왜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뭐야? 전성어미를 갖다 끼웠죠. 맞지? 전성이라는 활용 시스템을 이용했잖아. 인용절은? 인용절 볼까요? 엄마가 태영아 밥 먹어라 라고 말했다. 혹은 밥 먹으라 오! 뭐뭐 으라 오! 말했다. 오케이? 조사를 붙였죠. 종결어미를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밥 먹어라 밥 먹으라
종결어미를 건드렸어, 안 건드렸어? 안 건드리고 그냥 절 처리했죠. 알겠어? 그래서 인용조사를 붙여놨죠. 그러니까 전성어미를 썼어, 안 썼어? 안 썼어요. 종결어미 그대로 냅둔 상태로 절 취급해버렸어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 문장으로 봤을 때 얘는 사실 얘도 하나의 성분이잖아, 그렇죠? 절이니까 뭐뭐 하라! 라고 말했다. 서술어로 꾸며주거든. 그래서 인용절은 사실 문장 성분상으로는 부사어의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서술절은요? 서술절은 문장 구조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절입니다. 여기서 서술절은 얘는 어떤 케이스냐면, 자,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갛다. 이렇게 돼 있죠. 가변은 서술어 몇 개야? 2개? 하나죠. 빨갛다. 얘가 문장 전체의 서술어예요. 오케이? 빨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효용사죠. 여러분, 동사 효용사는 나중에 형태로 날 때 구분하는 걸 알려주겠지만, 요번 수능의 킬링 포인트로도 나왔죠. 알겠지?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사실 한 6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 필요 없고, 감탄형 명령어미 있죠. 구나, 는구나 붙여보시면 됩니다. 맞다, 맞구나, 맞는구나. 둘 다 되는 것 같죠? 근데 맞다는 TMI예요. 무조건 동사입니다. 알겠죠? 네, 뛰다는 우리는 뛰다 하면 뛰는 건 동작이니까 동사 이렇게 판단하잖아. 그치? 뭐 잔다, 꾼다 이런 거. 그치? 그래서 꿈꾸다 이러면 어떻게 돼? 꿈꾸 는구나. 는구나가 붙으면 동사예요. 알겠어? 구나가 붙으면 어때?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낫다 어때요? 이번 수능에 나온 거 낫다. 형용사야 동사야? 그쵸? 낫는구나가 아니라 낫구나잖아. 알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추자를 붙여갖고 사동사를 파생해봐. 낮추는구나죠. 동사죠. 품사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있죠. 형용사에서 동사로. 이게 80%에 육박하는 오답 문제입니다. 킬러 문제입니다. 이거 알면 풀리는 건데 여기서 요게 이제 어쨌든 자, 그래서 얘가 서술어란 말이야. 그럼 이 상태를 설명하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들아? 주어가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어때? 원숭이가 빨갛다야 엉덩이가 빨갛다야? 직관적으로 엉덩이에 매칭이 되는 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주어예요. 알겠죠? 얘네들이 주어 서술어 관계죠. 근데 얘는 어때? 원숭이는 이것도 주어란 말이야. 알겠어? 주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술어가 없죠? 그렇지? 매칭된 서술어 성분이 이제 더 이상 없잖아. 한 개잖아. 주어 2개인데. 오케이? 그러면 얘 전체를 어떻게 해버린다? 원숭이는 엉덩이가 빨갛다. 이렇게 하나의 뭐 취급하는 거야? 서술어 취급해버리는 거죠. 얘도 종결어미를 건드렸니 안 건드렸니? 안 건드렸죠.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에 분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얘들이 이제 특수 아는 문장이 되는 거죠. 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전성의 시스템을 쓰지 않아.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때? 문장의 2가지 특성 시그니처 알아야 되죠. 뭐야? 완결돼야 된다. 마지막에 뭐가 온다? 서술어가 온다. 그리고 그 서술어가 문장의 가장 핵심 뭐를 가지고 있어?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어? 준영아, 오늘 나랑
수업 끝나고 같이 계속 기다리게 되죠. 뭐 하자고? 뭐 계속 기다리게 되잖아. 같이 밥 먹자. PC방 가자. 여기서 서술어가 제일 중요한 뜻을 갖고 있어. 오케이?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돼. 여기서 영어는 어때? 먼저 나는 먹는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앞에다가 먼저 던져놓고 다른 부가적인 이야기들 뒤에. 그러니까 영어는 딱 앞부분만 들어도 이 자식이 뭔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들이 이미 일단 다 파악이 된 상태는 공격적인 뭐라 그러냐, 언어입니다. 공격적인 언어. 여기서 그리고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뭐다? 우리는 뭐가 끝났다? 문장 구조가 끝났어.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역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이 전체적인 문장 구조를 구성하는 녀석들이 이제 얘들아 뭐라고? 문장을 구성하는 이 덩어리들 뭐라고 합니까?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문장 성분은 한 덩어리, 즉 한 번 띄어쓰기의 단위들이. 알겠니? 그래서 요 성분들이 뭐라고 표현된다? 어절, 에코르, 성분, 에코르 한 덩어리. 얘들이 무슨 역할을 한다? 문장에서 하나의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장 성분을 구성하는 녀석이 이제 뭐라고 얘들아? 뭐라고? 여기를 구성하는 녀석들이 이제 뭐야? 바로 단어, 품사들입니다. 알겠어? 예를 들어서 철수, 밥 먹는다. 오케이? 명사, 명사. 어쩌면 하나의 성분, 하나의 성, 하나의 가변, 소수로.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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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알겠지? 철수, 밥 먹는다. 근데 어때? 약간 이 의미를 약간 문도스럽죠? 이렇게 하면. 그렇지? 철수, 밥 먹는다. 이러잖아. 철수가 밥을 먹는다. 이런 격조사들이 붙어주잖아? 부조사가 붙을 수도 있지만. 알겠어? 그럼 어때요? 이 관계들이 되게 좀 더 스무스하고 매끄럽게 느껴지죠. 그렇지? 그래서 조사도 단어로 인정해줘요. 왜? 맘만 먹으면 언제든 띄어낼 수 있거든.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단어는 뭐야? 단어와 단어, 혹은 그냥 하나의 단어. 즉, 단어가 뭐를 구성한다?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격들 있죠? 얘들이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들입니다. 알겠어?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필수적 부사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꼭 필요한 서술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의 뭐가 만들어져? 공간이 만들어져요. 이게 문장입니다. 근데 이 공간이 들어갈 수 없으면 어때? 우리에게 공간이 아니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술어예요. 가변어. 알겠어? 그리고 이제 요게 만약에 주어잖아? 이 벽을 구성하는, 예를 들어서 시멘트와 벽돌. 오케이? 그럼 벽돌이 메인 재료죠. 얘가 체원, 명사, 철수. 그 다음에 그 벽돌들을 이렇게 접착해주는 조사가 주격조사. 그래갖고 이제 주어라는 하나의 벽이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알겠어? 이걸 만약에 닫아놓잖아? 종결? 그럼 그냥 하나의 문장이에요. 혼문장. 근데 열어두면 어떻게 돼? 이제 또다시 뭐 주어, 목적어, 보어,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야 돼? 소수로. 얘가 이제 닫혀있는 상태. 얘는 열려있는 상태. 알겠어?
얘가 이제 연결음이, 종결음이. 쫄지? 쫄죠? 너희들은 40만원짜리 강의를, 5천만원짜리 강의를 40만원에 듣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각결석하지 않으면 다 돌려드리죠. 이 정도면 거의 예수님 아니냐?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이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만약에 전성을 붙이면 어떻게 돼? 가끔 방 안에 이제 뭐가 있어. 방 안에 이제 안방 보면은 안방에 화장실 하나 더 있거나 드레스룸이 있거나 이렇지. 그럼 그건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 전체에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안겨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같이 가야 돼. 단어와 단어가 문장 성분. 그래서 단어는 뭐라고 하죠? 이제 품사 이렇게 분류해놨잖아. 오케이? 그래갖고 이제 용언, 체언, 오케이? 그 언은요, 그 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분류해놓은 거예요. 어디에서? 문장에서. 문장 성분의 몸체가 된다. 체언들이죠, 주로. 알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품사는 보통 사자 붙는 녀석들이죠. 명사, 대명사, 그 다음에 수사, 그 다음에 뭐 동사, 형용사 이런 식으로. 그 녀석들은 뭐가 붙어? 품사적 명칭은 사자가 붙어요. 알겠어? 근데 문장 성분은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문장 성분은 뭐가 붙어? 어가 붙죠. 무슨 그치? 그러니까 관형사, 관형어 이거를 니들이 엄청 헷갈린다니까. 관형사, 관형어. 알겠어? 관형어는 봐봐. 이렇게 문장 덩어리로 봤을 때 꾸며주는 역할을 하죠. 관형어예요. 하지만 단어는 무슨 단어야? 예쁘다죠. 품사는 형용사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격조사들 있죠.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이 격조사가 자격을 부여하는 조사요는 다 알고 있어요. 무슨 자격을 부여해? 무슨 명칭을 택하고 있어? 품사적 명칭을 택하고 있니? 문장 성분적 명칭을 택하고 있니? 그렇죠. 주어, 목적어, 목격조사, 보어, 서술격조사, 서술어. 그치? 그럼 무슨 자격을 부여한다는 거야? 문장 성분 중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철수, 밥, 먹는다 이런 문도 같으니까 좀 더 주어스럽게 자격을 이렇게 딱 규정을 해서 철수가 주어입니다. 밥을 목적어입니다. 알겠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명칭이 뭐가 붙었는가? 알겠어?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뭐가 붙었어? 품사적 명칭이 붙었죠. 그럼 그 품사가 이제 문장 성분에서 어디 쓰이느냐? 알겠어?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야. 아까 명사절 있죠? 문장 성분에서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의 역할을 하면 명사 역할을 한다는 거. 명사가 보통 저런 성분 역할을 한다는 거거든.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교과 과정에서 그렇게 설정해 놓은 거고, 명사는요, 어떤 성분으로 쓰여? 자, 문장 성분 한번 나눠볼까요? 문장 성분 너희들 어떻게 배웠지?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네. 조금 있다가 서술어 기준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문장 성분도. 근데 일단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운 분류 기준으로 주성분, 그 다음에 부속성분 이렇게 나눠놓고 시작하지. 알겠어? 죽은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눠놓고 외워 이 새끼들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백날 씨발 문법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 그 다음에 무슨 성분? 독립성분. 알겠어? 그리고서 뭐 얘기해?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그치? 그 다음에 부속성분은 관형어, 부사어.
그치? 독립성분은 독립어. 독립어에는 부름, 누구누구야. 알겠어? 감탄, 의학. 감탄, 놀람. 우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름, 응답, 감탄, 놀람. 그 다음에 여기에도 명사가 있습니다. 청춘.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 이런 식으로. 알겠어? 어떤 명사를 이제 어떤 의미를 이렇게 감탄적으로 이렇게 곱씹어 볼 때, 걔도 이제 독립성분이 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명사는 잘 생각해봐. 주어 당연히 쓰이지. 철수가. 철수 쓰였잖아, 명사. 밥을 쓰이죠? 서술어엔 쓰이니? 서술어에도 쓰이죠. 시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일 때. 알겠어? 그 다음에 관용어에는 쓰입니다. 관용격 조사를 붙이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어머니의 관용어잖아. 관용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부사어도 마찬가지로 운동장에서 뛴다. 운동장, 체온, 명사에서 부사격 조사가 붙었죠. 그 다음에 독립성분은 철수야, 아야. 목격 조사 붙으면 어때? 독립성분으로 쓰일 수 있죠.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청춘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야? 모든 성분에 다 쓰일 수 있어요, 사실. 알겠어? 근데 우리 고교 문법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세 가지 정도로 부여를 합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서술어도 되다 아니다로 구분하잖아요. 사실은 더 필요합니다. 뭐가 됐는지, 뭐가 아닌지, 보호가 필요하죠. 나는 싫다. 뭐가 싫은지 사실 더 있어요. 근데 고교 과정에서는 뭘로 규정해버렸다 그냥? 되다 아니다 두 개로만 규정을 해버렸어요. 알겠죠? 오케이? 이런 원리 입각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야 명사는 어디 어느 성분에 쓰일 수 있냐?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암기한 새끼들은 주어요, 목적어요, 필수적 부사어요 이러겠지. 근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줄 아는 녀석들은 모든 성분에 다 쓸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사와 어의 구분 있죠?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오케이? 관용사와 관용어를 구분 못하고 관용격 조사와 관용사용 전성 어미를 구분을 못합니다. 알겠어?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이제 문장 구조가 사실 끝났어요. 뭐를 통해서? 용언의 활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단어와 문장 관계 확실하게 정리가 됐죠? 그치? 요 집을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잖아. 알겠어? 즉 단어들이 모여서 뭘 만든다? 하나의 문장 성분을 만들고 그 문장에서 하나의 의미를 구성합니다.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만들고 또 만들어서 서술어가 이제 이 문장의 정체성을 딱 규정을 하면서 어때? 우리의 생각이나 말은 어때? 여러 개의 단어들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생각이나 말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어와 문장을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이 봐야 된다. 단어에서 혼자 용언의 활용 안만 공부해봤자 어때? 내가 만난 1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은 이 가락기음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단어를 공부하면서 문장을 같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30분에 시작할게요.